생각하는 방식이 느끼는 방식이며 느끼는 방식이 진동하는 방식이고 진동하는 방식이 끌어당김의 방식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들을 여러 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진다거나 알기는 알겠는데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책들 중에서도 결정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린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입니다. 저자는 느낌이 갖는 놀라운 힘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진동을 발산하고 그 진동 그대로 끌어들이며 창조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든 16초면 진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단 16초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연결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걱정하면 그것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곧 절대 느낌의 법칙입니다.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린 그라본의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인생을 거꾸로 배웠다.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먼저 우리가 원하지만 절대 갖지 못하는 것, 혹은 가지리라고 기대조차 못하는 것이 아주 많다. 거기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은 가슴 아프게도 점점 자주 생긴다. 이렇게 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거꾸로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운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인생은 운이라는 믿음일 것이다. 인생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긴 채 우리 앞에 놓였으며 낳아준 부모부터 자라난 환경까지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난다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당연한 운명이라고 배웠다. 삶의 행복을 찾았다면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할 일이고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재수가 없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이라고 배웠다. 하라, 하고 또 하라, 일하고 또 일하라. 그러다 운이 좋으면 남들을 조금 앞지를 수도 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 그 이상한 옷은 입지 마라. 사람들이 웃는다. 문 꼭 잠가라. 도둑 들어온다. 우리 모두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두려움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걸음마 하던 시절부터 배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으라는 가르침에 있다. 일에서, 자동차에서, 인간관계에서, 옷에서, 신체에서, 건강에서, 고속도로에서, 지구에서, 믿음에서, 오락거리에서, 아이들에게서, 정부에서, 그리고 친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관한 통일된 의견도 없다.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조심하면서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인생을 사는 법이야.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의 모든 것들, 텅 빈 혹은 가득 찬 은행 계좌, 멋진 혹은 지루한 일, 행운 아니면 불운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마주할 때다. 어떻게? 웃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진동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데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이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완전하게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이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한다. 소리굽새와 끌어당김의 법칙. 1930년대 동양에서는 몇 사람이 생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생각에 따라 다른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들은 생각의 파동을 사진으로 찍기로 했다. 강철판을 이용해 성공한 후 이 실험은 계속 반복됐다. 그들이 증명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생각 중인 사람이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자기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발산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다만 그들이 놓친 것은 우리가 보내는 진동파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때문에 세상에서 동일한 주파수나 파장을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움이나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모으는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고주파를 띠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따라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은 서로를 이끈다. 반면에 공포나 염려, 죄책감, 혹은 가벼운 걱정이라도 즐거움이 아닌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저주파의 진동을 만든다. 저주파도 고주파와 똑같이 자기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만 끌어당긴다. 우리가 보내는 저주파가 끌어당긴 것은 다시 우리의 기분을 더 엉망으로 만든다. 부정적 에너지가 나가면 부정적 에너지가 돌아온다. 파장은 언제나 일치한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이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만들어낸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에너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는 살아 숨쉬는 자석이란 뜻이다. 근사하지 않은가? 잘나가는 중견기업의 회장이든 자녀를 둔 어머니이거나 남편을 가진 아내이든 수석 졸업생이든 항공사 정비공이든 당신의 실체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느낌은 전자기 파장을 띈다. 나간 주파수는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들인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주파수가 맞으면 끌어온다. 행복감의 높은 진동은 행복감의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은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의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진동은 우리가 내보낸 진동과 똑같이 높거나 낮은 감정을 자아낸다. 소리굽새와 동일한 원리이다. 다양한 종류의 소리굽새로 가득 찬 방에서 소리굽새 하나를 두드리면 그 소리굽새와 동일한 주파수로 맞춰진 다른 소리굽새도 소리를 낸다. 같은 것은 서로를 끌어들인다. 전형적인 역학의 법칙이다. 하지만 음조의 주파수가 절대 변하지 않는 소리굽새와 다르게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고 이는 우리의 주파수와 자기의 세기를 쉴 새 없이 조절한다. 하늘에 뜬 연처럼 높고 태양처럼 강렬하다가도 돌아서면 소파에 깔린 종이장처럼 에너지 수준이 주저앉는다.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의 종류와 강도에 달려있다. 적당하게 붕 뜬 행복감부터 하늘 꼭대기로 올라간 느낌, 혹은 그저 그런 느낌부터 저 땅 아래로 꺼진 느낌까지. 그래서 우리는 잘 조절된 하나의 안정적인 소리굽새가 아니라 각각 다른 음조와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소리굽새가 덩어리로 붙어있는 것과 같다.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에 맞춰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소리를 내다가도 돌아서서 낮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한 주파수가 다음 주파수에 따라 사라져 실제 인생에서 바뀌는 건 별로 없다. 최소한 빠르게 바뀌는 건 없게 된다. 다만 우리는 소리굽새가 아니다. 초점 없는 감정의 에너지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내보낸 결과 돌아오는 작은 음조도 도통 상쾌할 리가 없다. 엉망진창으로 불확실하고 무계획한 일들과 상황으로 돌아온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무분별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매일의 일상을 통해 모든 경험과 사람, 경쟁, 우연, 만남, 사건과 사고,
무언가 에피소드를 그 당시의 진동, 즉 감정에 따라 현실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는 최악의 경우 대혼란을, 최선의 경우라도 그저 그런 하류 등급의 인생을 창조한다. 집중하라.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해고당하든지 지하철을 놓치든지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마냥 행복해하는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가 내보낸 것을 얻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에 약간은 신경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이상 주어질 것이다. 원치 않은 것에 집중한다고? 그것도 주어질 것이다. 보통 처음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해져서 당신을 강타할 것이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얼마나 싫은지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머릿속에 나타난 시점부터 독특한 진동을 파생시키며 동일한 진동을 가진 다른 비슷한 생각들을 찾아낸다. 비슷한 감정의 세계를 가진 생각이 모이면 서로 함께 진동하며 더 강력하고 빠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고지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작은 생각을 줄 뿐인데, 이 고지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전에도 했던 생각이 합쳐져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걱정을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우울의 사고가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한 주파수로 모든 우울한 생각 덩어리를 끌어들인다. 나는 이것을 쓰레기 폭탄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바꾸지 않는 한 서로 맞는 주파수의 공포와 불안감이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끌어당긴 온갖 종류의 불쾌감으로 가득 찬 쓰레기 폭탄에 잠식되고 지배될 것이다. 여전히 똑같은 진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더 엉망이 된다. 처음보다 더 늘어난 요금과 요금 고지서들, 거기에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돈 문제와 별개로 불화가 생기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돈은 없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세탁기가 작동을 멈추었다. 자녀가 이웃집의 창문을 깼다. 키우는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다. 집안 가득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 버렸다. 당신이 가진 끌어당기는 자석은 감정적으로 강력한 부정적인 진동에 강력하게 반응해 그 진동을 바꿀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쓰레기를 끌어올 것이다. 진동을 바꾸고 나면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부메랑에 맞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돌아오진 않는다. 일단은 말이다. 좀 더 긍정적인 예를 들어볼까 한다. 새로운 자동차는 어떤가? 원하는 자동차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왜 아직도 그 자동차를 못 가졌는지, 아니면 비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로 얻게 된다. 바로 가지지 못하는 자동차로 말이다. 그게 바로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증거네요. 몇 년 동안 돈을 더 갖고 싶었는데 아직도 없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바로 그렇다. 먼저 돈을 원한다고 했지만 바로 돈이 없음에 집중했다.
우리 중 99.9%도 똑같다. 집중한 것을 얻는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점점 더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주파수의 진동을 통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간단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변화를 위한 4단계.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상을 미약하게라도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 그것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인지 아니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인지 관계없이 말이다. 건강을 원해. 항상 건강한 상태를 떠올리고 느낀다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프고 싶지 않아. 아픈 상태를 자주 느끼고 생각한다면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아픔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새 집을 원하며 그 집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느껴본다면 그 집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느낀다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것은 실제적 행동에 따라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인지와도 상관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운명이란 것에 달려있지도 않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느낌이 곧 끌어당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도 미처 알지 못했기에 가르쳐주지 못한 메시지이다. 각종 자기계발서와 수많은 강사가 강연으로 전하기를 원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한 메시지이다. 여기에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의식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게 보장하는 4단계가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기에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1단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원하는 것의 느낌에 집중한다. 4단계,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부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항상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던 걱정, 염려, 의심과 두려움은 몇 주에 한 번 떠올릴까 말까한 드문 일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경험할 것이다. 건강이 회복된다. 은행 계좌 잔액이 늘어난다. 인간관계가 풀린다. 계약이 성사된다. 승진한다. 매일이 기쁨이 된다. 현실이 된다. 나의 삶이란 배의 키를 조정하던 것은 오직 한 사람,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 사는 모험을 시작하면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피해자가 없다는 것.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낮은 진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느낌 외의 것에서 이유를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핑계 삼을 것이다.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도로 위의 음주운전자와 무능력한 상사, 경제 아니면 신 때문이다.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산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왔다.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피해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행운이나 불운, 우연은 없다. 운명이나 숙명, 세상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 위에서 당신이 하는 일 하나하나 살피는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 진짜 현실은 이러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통과해야 할 시험 같은 것은 없으며 죄란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우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배움을 즐기고 고통 없이 성장하며 우리의 에너지, 즉 감정을 조절할 줄만 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우리 존재 그 자체로부터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태어났다. 이 천부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 우리를 막는 장애물과 상황은 없다. 우리는 어떤 한계의 피해자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계 없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상천외한 욕망도 실행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제한 없이 규칙 없이 방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눈을 뜰 때이다.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고개를 들고 우리가 삶에서 얻는 것들은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나쁜 감정, 좋은 감정. 느낌과 감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모든 책. 어두운 프로이트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탐구하는 모든 수업. 내면의 어린아이와 소통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심리상담. 감정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서 해방되는 법을 알려주는 모든 가르침 등 온갖 화려하고 복잡한 기술과 노하우를 살펴보아도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단 하나의 간단한 해결책이다. 바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 순간 게임은 끝이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연의 창조자에서 의도적인 창조자로 진화하기 위한 단 하나의 비밀이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간단한 기술이 꿈만 꾸던 것을 현실로 이루게 하는 능력을 준다. 바로 이것뿐이다. 미리 겁먹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이 감정은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나 굳게 닫힌 마음문 너머의 괴물을 마주해야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일상을 지내면서 느끼게 되는 갖가지 감정에 불과하다. 어떤 것이 좋게 느껴지고 어떤 것이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핵심이다. 행운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바닷가의 별장을 마련해주며
건강과 영적인 만족감, 그리고 은행 계좌를 넉넉하게 채워준다. 그저 그런 일상의 감정 속에서 좋은 감정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유리 조각 삼키기.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감정, 너무 두려워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 이내 걱정이 앞서고 마는 그 감정이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발생해 몸을 통과하는 전자기적 에너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은 느끼기가 괴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감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마음속 깊숙이 숨겨두고 다시는 마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우리의 자기장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말이다. 일단 그렇게 깊숙이 숨겨두지 않은 것들, 일상에서의 기분 나쁜 습관부터 시작해보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며 그저 존재하는 평범한 상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부터 약간 가라앉은 정도의 기분, 폭발하는 수준의 분노까지 다양하다. 즐겁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쁜 느낌을 받는다. 죄책감이나 외로움, 분노, 후회, 걱정, 의심, 짜증, 스트레스, 약간의 염려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포를 바탕으로 한 생각으로서 내부로부터 아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쁜 느낌을 받는 원인이다. 고주파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정반대 현상이다. 반대로 즐거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느낌을 받는다. 인정, 즐거움, 기쁨, 흥분, 열정, 존경, 경외, 감사, 사랑 등 뱃속부터 따스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감정이다. 이들 감정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들이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고주파가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유리 조각을 삼키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생각과 우울한 느낌이라는 유리 조각을 삼키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담그고 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즐거움과는 정반대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상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일상의 감정이 우리 몸을 통해 부자연스러운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낸다. 우리가 기분이 처진다고 겨우 버티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 모든 감정이 다양한 저주파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루 종일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저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고 나빠진 기분은 더 낮은 진동을 내보내고 더 낮아진 진동은 더 안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분은 더욱 나빠진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과 나쁘게 만드는 것, 딱 두 가지의 에너지만 존재하진 않는다. 우리가 내보내는 생각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좋은 느낌의 진동과 나쁜 느낌의 진동이 있다. 동일한 에너지가 다르게 진동하는 것 뿐이지만 우리는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로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긍정 에너지나 부정 에너지를 생각의 대상으로 흘려보낸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은 항상 동일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하는 대로 끌어당긴다. 이 원칙을 따라 우리는 끌어당김의 결과를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항상 꿈꿔오던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일으키는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진동이고, 둘째는 내가 생각 입자라 부르는 작은 생각 조각들로 생기는 감정의 움직임이다. 이 자력을 띤 조각들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활성화되면 즉각 우리가 진동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생각을 거듭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도 계속 생각하면 마침내 동일한 진동의 생각들에 둘러싸이게 되어 밀가루 반죽 덩어리처럼 뭉치게 된다. 같은 종류의 생각을 더 많이 내보낼수록 이 덩어리는 더욱 커져서 거대한 힘을 가진 자기 에너지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제 이 엄청난 자기 에너지는 유사한 진동을 지닌 모든 것을 소용돌이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결국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당신이 알기 전에 당신은 이미 당신의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시작된 일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집중해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진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생각 없이도 약간의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겠지만 반복적인 생각이 반복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서 자기 덩어리가 굴러다니도록 만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더 빨리 끌어당긴다는 점이다. 이것이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창조를 위한 레시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 16초면 진동으로 이어진다. 사실이다. 단 16초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연결된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하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16초 동안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등 수없이 많은 것을 걱정해왔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계속 동일한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근본적인 방식이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끝없이 집중함으로써 계속 부정적인 긴장의 물결을 만들어 왔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매일의 분노가 아니라 해결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바르게 해야 해, 길을 찾아야 해 라고 끝없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이른바 조용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 견디고 살아야 해. 좋든 싫든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은 진동을 지닌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그것을 찾아내는지, 왜 그것을 계속하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곳은 단 한 곳,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 한다. 다른 때에는 두려움, 책임, 걱정,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심리학자들의 진부한 용어를 던져버리고 모두 다 그냥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그에 따른 감정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크든 작든 여기든 저기든 지금이든 과거이든 미래이든 상관없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끝이 없고 대부분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고 끔찍하게도 우리를 속박한다. 이런 것을 보자. 우리는 날씨가 나쁠 때는 운전해서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궁핍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흉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청구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등. 위에 나열한 것 가운데 한두 가지는 단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많은 감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떤 것 하나를 장시간 집중해 보라. 그러면 자신도 알아채기 전에 눈앞에 나타나 있을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우리가 종일 내뿜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결합된 힘은 진동의 결합체가 되어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좋든 싫든 그 결합체는 보통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그 진부한 집착인 만일 뭐뭐를 했더라면 늘 생각해보자. 만일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면, 만일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만일 그 직장을 택했더라면, 만일 차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만일 뭐뭐를 했더라면은 원하지 않는 것의 과거형이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욕구를 교묘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의 위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나는 병이 낫기 원해. 나는 빚에서 벗어나기 원해. 나는 체중을 줄이기 원해. 나는 담배를 끊기 원해. 나는 배우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원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해서 부정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삶에서 더는 원하지 않는 것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닥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에 처음으로 동의하려고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즐긴다. 일몰장면을 보며 전율한다. 작은 물고기를 낚으면 도로 놓아준다. 친구들이 승진하면 기뻐한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조크를 하면 웃어준다. 금요일 밤에는 외출을 즐긴다.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칭찬받아야 할 것은 칭찬한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럼에도 삶의 초점은 끝없이 원하지 않는 것에 두어왔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차가 고장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온종일 이것저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끌어당기게 되었다.
하는 일에 원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차가 고장이 났거나 당신을 화나게 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그 일로 돌아가서 격해진 감정으로 16초간 지속할 때마다 그것이 더욱 커지고 힘이 더해져서 더욱 그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진다. 정글에 길을 내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쳐내다 보면 이내 멋진 길이 만들어져서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다. 같은 주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내 생각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털어내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 버린다. 당신의 진동에 16초 이상의 무엇을 포함시키면 좋든 싫든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당신의 일부, 당신의 일상적 진동의 일부가 된다. 이내 당신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진동할 것이고 그것을 말할 것이고 그것을 불평할 것이고 그것을 곱씹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것이 처음보다 더 강하게 당신의 일상 진동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진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방 안에서 진동하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진동하는 소리곱새를 기억하는가? 우리의 생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어떤 것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더욱 끌어들일 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붕을 고칠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 해도 그 결과는 독감과 같은 나쁜 일에서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미칠 수 있다. 갑자기 당신은 동일한 진동을 가진 것들의 덩어리가 닥치는 것을 경험한다. 물론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반기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다른 모든 것을 모두 초대하는 것이다. 진동수가 일치하면 당신이 집중했던 집중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도 잘못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이 동일한 파장을 지닌 다른 온갖 것들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거듭거듭 생각함으로써 생각을 소용돌이로 만들며 그것은 더욱 커져서 온갖 것이 함께 돌아가게 되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직장이 얼마나 싫은지를 오랫동안 생각했다 하자. 그러면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하고 싱크대가 막히며 열쇠를 잃어버리고 냉장고가 고장나며 발가락을 다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를 거듭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그것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것일 수도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 가지에 집중하든 101가지에 집중하든 우리는 부정적인 흐름을 흘려보내는데 그것은 즐거움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은 절대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전혀 다른 주파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그렇고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 우리의 진정한 상태요, 우리의 절대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권리인 높은 에너지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에 머물게 된다. 이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원하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당신이 그것을 끌어들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끌어가게 된다. 둘째, 원하지 않는 것을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유사한 주파수를 지닌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부정적 감정의 1차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런 감정을 가진 줄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낮은 진동 대신 즐거움이라는 높은 진동을 흘려보내면 번영과 풍요, 성공 등의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 최고의 행복과 안전한 건강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중 99% 동안 가지고 있으며 정상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부정적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적 진동은 어떤 종류이든 어느 정도이든 어떤 이유이든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스스로 단절시켰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차이이다. 부정적 진동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할 때 생긴다. 부정적 진동은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살 때 생긴다. 그것은 오직 거기에서 생긴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지닌 낮은 진동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다른 진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좋은 느낌이라는 높은 진동으로 불러낼 때까지는 우리에게서 멀리 존재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순 없다. 그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상태와 같다.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와 섞이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시간에 지배적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좌절시켜 왔다. 돈, 자녀, 부모, 세상 형편 같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온 일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흐름을 끝없이 생성해 우리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 대부분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것과 작별.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 기쁨이 동반되지 않은 감정은 무엇이든 완전히 낡고 부정적인 것으로 무언가가 결여된 데서 온다. 이것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미약하든 잘 감추어져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람이나 물건을 잃는 것을 염려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는 것 때문에 무엇이 거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한다. 우리는 만들어낼 시간이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한다. 이미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결핍에서 온다. 그러므로 이를 감사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그래, 이상하게 들릴 줄 안다. 그러나 먼저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참한 경험, 끔찍한 사건, 불행한 순간, 작은 걱정 등은 모두 인생의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다. 원하지 않는 것은 깨어나라는 요청이요. 숨어있는 데서 나와 기여를 바꾸어 참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감사하라. 아무리 끔찍하고 많아도 상관없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요 행복으로 가는 도약대이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